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최근에 상담 사례 두 개를 보면서 국제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30대 후반의 초혼 남성이 연락이 오셨는데 업체에서 결혼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좀 뭐랄까 재혼에 아이도 있고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본인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하소연을 하듯이 얘기하시면 제가 상담이 좀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 업체를 찾아가셨대요. 근데 막상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내 결혼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상담의 여지는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고 30대 후반에 초혼 남성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이분이 심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됐으니 잘 생각을 하셔라 그랬더니 위약금 물고 파혼을 하셨답니다. 아니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30대 초혼이 직장도 괜찮고 뭐 여러모로 조건이 나쁘지 않은 분인데 뭐하러 애 딸린 여자 그것도 키가 너무 작아서 한국 와서 적응하기도 힘든 그런 케이스의 여성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아요. 뭐 가까운 데 따져보면 저도 뭐 사람만 좋으면 됐지 싶어서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신랑이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본인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른 케이스 하나는 예전에 저랑 몇 번 통화를 했던 분인데 최근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고. 정리가 뭐겠습니까? 만나던 여자를 정리를 했겠죠. 이게 베트남에 자주 오가다 보면 연애할 대상과 결혼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스스로 호구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 여자분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보통 베트남 여자들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더 집중하지 어떤 한국 남자를 만난다거나 외국인 남성을 만날 때는 물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ATM기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베트남 평균 급여가 한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정도 되는데 생활비를 교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2000만 동, 3000만 동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하고 그런 거 좀 보면 답 나오고요. 또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데 제 아는 동생이 어떤 베트남 여자를 하나 만나요. 근데 뭐 이런 사이도 아니고 저런 사이도 아니야. 친하게는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오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뭔가 좀 바래. 그런다고 해서 뭐 주지도 않아. 그러면 말 그대로 영향가 없는 사이지. 그런 관계를 그냥 돈으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구독자님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주는 호구지. 내가 아는 동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인생 경험이에요. 제가 수업료를 치르고 다 배운 것을 알려드리는데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경험이 없고 또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사전 준비를 잘 하세요. 베트남 문화가 어떤 것인지 베트남 여자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주변의 한배 부부나 아니면 베트남 여행도 한 몇 번 다녀보시고 그런 분들이 국제결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베트남 한 번도 안 와보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새로 만든 여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베트남에 오셔서 맞선 보고 결혼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주변에 소개시켜주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여자를 꼬실 만한 능력이 안 되시면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비용적인 면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케이스가 다른데, 그 30대 후반에 한국에서 도축당한 능력남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집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도 도축을 당하다 보니 좀 본인 자체가 결혼에 회의적이고 또 본인을 많이 낮춰. 그래서 괜찮은 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반대로, 아이고 여자 잘 만나셨네요, 그냥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토픽을 2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정도면 삶을 사는 자세만 봐도 괜찮은 여성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분은 재혼이긴 해도 나이가 30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아이 없는 여자 만나서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니까 여성분이 결혼하자고 사인 보낼 때 얼른 가셔서 처갓집에 인사드려라, 그러고 말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이라는 걸 해봐야 이 비교 대상도 있고 좋은 결혼인지 안 좋은 결혼인지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냥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몰라. 쉽게 얘기하면 한국 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관이나 연애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본 것을 자신의 경험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 백날 봐야 그거 진짜 정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어디 보니까 국제결혼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 업체 홍보고 있던데, 그 뭐 연역 한 2, 3년 되고 상담 몇 번 해보고 이런 분들이 국제결혼 전문가일까요? 자기가 소개시킨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이혼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책도 좀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이 될지 연구도 좀 해보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유 나 같으면 나 뜨거서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 전문가라고. 저도 어째 하다 보니 한 10년 되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결혼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남자와 여자가 인생을 풀어가는 얘기가 결혼인데 결혼이라는 특성이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인생에 한 번 있거나 두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가라는 걸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보는 건 많죠. 국제결혼 서류 대행 하다 보면 개인 고객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업체 일도 좀 해주다 보면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있고 또 간혹 제가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죠. 그게 저도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은 업체를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일단 여자를 만나면 처갓집에 가서 결혼 의도 파악하고 결혼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교제를 하시든 약혼을 하시든 계약을 하시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의 의도가 명확하면 우선 자기 집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 허락 받고 교제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약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업체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필로 사진 보고 가서 맞선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풋내기들이 국제결혼 업체 가서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가머니설에 속아서 결혼하고 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 요즘 국제결혼 파혼이요, 뭐 여자만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성급하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이 결혼이 맞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결혼을 하고서 조급한 선택이라 판단이
돼서 파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국제결혼의 잘못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보고 가공되고 편향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을 하고 그 반대급부가 심하다 보니 파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본인이 조금만 신중하면 예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지. 얼마 전에도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땐 좀 아직 국제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됐어. 근데 업체가 신뢰가 간다는 이유로 그 업체를 방문을 한대. 근데 이게 국제결혼 업체들이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얘기와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준비가 덜 되고 내가 부족하면 그냥 업체에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국제결혼이라는 시스템에 어떤 빨래통에 나를 집어넣고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업체의 시스템이에요. 그냥 루틴에다 집어넣어서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업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업체를 이용을 할 때는 내가 업체를 이용할 만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면 좋은 결과도 뽑을 수 있지만 신랑 자체가 함량 미달이면 업체가 좋은 얘기만 해준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솔직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업체들이 신랑이 좀 준비가 덜 됐으면 일단 돌려보내고 다음에 하자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돈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건 케이스는 다르지만 베트남에 와서 여자 몇 번 만나보고 그 여자가 이쁘고 괜찮아도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한테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면 아까워도 빨리 정리하셔야지. 근데 아까워서 정리 못하고 남들이 다 말리는데 그거 결혼한다고 진행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뭐 6개월도 안 돼서 한 4천, 5천, 8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업체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가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와서 여행도 해보시고 좀 시간을 갖고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보시고 그러고 국제결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잡글들 업체가 홍보하는 영상 이런 거 보고 내 결혼을 섣부르게 결정해버리면 본인 스스로 피보는 거예요. 나 진짜 이 말이 해주고 싶어. 그 유튜브에 가공된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저 찾아오세요. 그럼 컨설팅 해드릴게. 아유 답답해서 나도 오늘 한번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결혼 쉽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